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요, 3가지 형태의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했고요. 개표 후에 재검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작한 거를 재검표 때 어떻게든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위조된 당일 투표지하고 위조된 사전 투표용지를 준비를 해놨다가 재검표 때 꺼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도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하고요. 대선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후보들 간 찬반 토론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부정선거에 대한 법원 판결은 없을까요? 네, 부정선거에 대해서 요즘 관심들 많이 가지고 계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부정선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부정선거가 다시금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요, 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요, 2020년 4월 15일 열렸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것인데요. 당시 인천 연수구 의뢰 후보였던 민경욱 후보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경욱 후보 입장을 보면요, 억울할 만도 했어요. 본투표 당일에서 나온 투표만으로는 1위를 했었는데요. 사전투표 결과가 개봉이 되면서 갑자기 2위가 되어서 낙선을 했기 때문이었죠. 이때 민 후보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요, 3가지 형태의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하나하나 판결을 내린 게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사전투표함 교체입니다. 민 후보가 주장하기로는요, 다량의 불법 사전투표지를 미리 마련을 해놓고 그것을 사전투표용지함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전산 조작입니다. 이 얘기는요, 개표기 분류기나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내부를 조작을 해서 애초에 정해진 결과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개표 상황 같은 거를 조정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투표지 대체 투입입니다. 투표지 대체 투입이라고 하는 건요, 개표 후에 재검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작한 거를 재검표 때 어떻게든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위조된 당일 투표지하고 위조된 사전 투표용지를 준비를 해놨다가 재검표 때 꺼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는요, 일련 번호가 없는 사전 투표 용지 또는 당일 투표 용지가 있을 수 있고, 이 사람이 실제로는 투표장에 가지 않았는데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행사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라는 것이 당시 민 후보의 주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요, 이 사건에서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확인한 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여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일련 번호가 있는 사전투표용지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복된 일련 번호가 있는 사전투표용지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요, 검증기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검증기일에서 원고인 민 후보가 이것은 부정 사전투표 용지다라고 골라낸 게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정상적인 투표 용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결론을 냈던 것이죠. 다만 대법원이 선거에 오류가 아예 없느냐, 그렇게 판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오류는 있었다고 봤고요. 그 오류는 이렇습니다. 인천 연수구에서 당일 투표를 하러 간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미 누군가 내 이름으로 투표를 했기 때문에 투표를 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받고 항의를 한 사람이 2명이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선거관리 과정에서 일부 오류나 착오가 있었다고 대법원도 인정을 했고요. 이게 2건에 불과하잖아요. 투표 결과를 좌우할 만한 게 아니고 이런 2건도 본 투표날에 있었던 것이지 사전 투표일에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해요. 민 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전 투표에 오류가 있다, 사전 투표에 부정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봤던 것입니다. 그럼 변호사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다루어지지 않았나요? 네, 헌법재판소 탄핵 과정에서는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들을 굉장히 많이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탄핵 결정문에서는요, 부정선거가 직접적으로 다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요, 직접적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을 했는데요. 부정선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계엄을 한 거는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봤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은 사법 절차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병력을 동원한 필요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대선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부정선거가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부정선거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결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지난 총선에 있었던 부정선거에 대해서는요, 아직까지 대법원에서는 부정선거라고 확인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류가 없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려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선거 관리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를 하시면은 이런 부정선거 의혹이 조금 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혹은 선거법 관련 소송이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요, 상담 예약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영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